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의 경우 본격적인 장마는 다음 주 후반쯤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양산으로 햇살을 가려도 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막 아래 섰습니다.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흐린 날씨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눈만 빼꼼히 내갖고 안 죽으려면 그래야지 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굉장히 덥네요. 무더위 속 제주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 이른 장마로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전남에도 비가 시작됐지만 장맛비는 아닙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원인입니다. 전남과 광주에 20에서 80mm, 많게는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를 뿌린 뒤 14일 늦은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 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수대가 북상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15일과 16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우디비 몰고 온 수증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부지방의 장마는 태풍이 지나간 뒤 1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변동성은 크지만 예보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다음 주 후반쯤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마다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분야별 재해 취약시설 5만 1,00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올해부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재해 위험 지역을 예찰하는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도 긴급 예산을 투입해 빗물바지에 가득 찬 퇴적물 제거에 나섰고 고흥군은 우기 전까지 붕괴 우려 지역 등 산사태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5명의 위원들은 공공주도 사업 방향에 대해 찬성했고 대상지 발굴과 이익 공유 등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해 해상풍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동부 지역의 동네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핵심 수건 사업들이었는데요.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전남 동부 지역에 약속한 지역 공약들은 모두 22개 사업입니다. 여수에 제시한 공약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과 함께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국제공항 승격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순천에는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 등 5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에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전환 지원 등 6가지 공약을,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6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나같이 지역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현안 수건 사업들입니다. 대선은 마무리됐고 이제 지역 공약 사업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실행 의지를 키워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지역 공약 사업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을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경우 지역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사업의 2050년 완료 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이 면밀하게 이 방향을 정립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 정부에 지시를 하면서 빨리 이 기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제시한 공약 사업들이 임기 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양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가 또 우회 협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도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은 도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긴밀한 협력하에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자칫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중재 역할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라든가 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뭐 국제공항 또 우주방위산업 클러스터 국가선단 추가 지정이 우리 동부 지역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지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동부 지역에 내건 22가지 공약.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 비전의 기반이 될 성과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 지역 복숭아 농장에서 탄저병 양성 반응이 나타나 지자체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일부 복숭아 농장에서 탄저병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복숭아 재배 농가에 약재를 지원하고 오는 15일까지 농약 살포 교육 등 집중 지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월등 지역에서는 복숭아 탄저병으로 전체 150헥타르 가운데 38.7%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남도 마늘 수확량이 줄어든 가운데 수매가가 생산비보다 낮게 매겨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는 어제 오후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의 계약 재배 단가인 1kg당 3,500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인만 이익을 취하고 농민은 생존에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은 계약 단가를 재조정하고 전남도는 생산비에 근접한 가격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화학 산단이 있고 기름을 실은 선박이 자주 오가는 여수 해역에선 매년 한 건 이상의 해상화학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여수에선 전국 최초로 합동 대응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선박 충돌로 유출된 오염물질이 바다 위에 긴 띠를 이뤘습니다. 해경 방제함이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두르고 중압포도 발사합니다. 즉시 환경부의 분석차, 여수시의 대기오염 측정차도 투입됩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를 가정한 합동방제훈련을 마련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또 화재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해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상의 사고를 담당하는 쪽과 해상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수 해역에선 해상화학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피해량의 60% 이상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에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4년 전 여수 산단에서 기름 130톤이 유출됐던 사고 역시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고 직원이 발견하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를 취약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관 협력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여수 해경과 여수시, 환경부 등은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인지한 기관이 저희 기관에 전폐하면 저희도 즉각적으로 화학 방제함을 조치해가지고 해상으로까지 확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긴급 군안 체제라든가 방제 체제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수에서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훈련. 주최 측인 안전원은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소방본부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여수 산단은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대전환 과정은 구조적 변동성과 안전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대응 기관과 소방본부가 긴밀히 협조해 안전점검과 작업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1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구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기존 화장장 부지를 활용해 3,5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21년 조성됐습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분리된 놀이공간과 순환 산책로, 음수대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로 평일에도 놀이터를 찾는 반려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놀이터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여름철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7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반려견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계에는 특히나 선선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일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는 요즘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다 보니 반려견들의 열사병 걱정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좀 많이 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개들도 좀 힘들어하죠. 인근 무안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3월 개장한 무안의 반려동물 놀이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은 오후 8시까지,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조명시설이 눈에 띄지만 정작 해가 진 시간엔 운영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위치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목포와 무안 단 2곳. 목포와 무안의 반려동물 놀이터 모두 월요일에 휴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애견 카페를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다 멘붕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해주시면 좀 좋은데 시대하고 군하고 그런 협조가 안 되나 봐. 지자체들은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탄력 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여수시가 농촌 지역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은행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가 거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